우리 대한민국의 6.25가 끝나고 정전협정을 통해서 이제 군사 분계선을 정했습니다. 소위 MDL. 그런데 이게 좀 흔들리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조 장군님 모시고 이 얘기 좀 들어보려고 여쭤봅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상 정전협정, 우리가 얘기했던 1953년 7월 27일부터 70여 년이 넘게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규정했던 이러한 정전협정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때문에 완전히 현상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이제 이번 달에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동향이 보이고, 당대회가 개최가 되면 북한 노동당 규약이라든가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가 명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군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비무장 지대 내에 있는 군사 분계선, 정전협정에서 만들어진 군사 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휴전선 구역 내에 MDL을 위로 밑으로 해서 이 완충구역으로 이제 상당한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정전협정에는 군사 분계선 MDL이 있고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그러니까 총 4km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여기를 비무장지대라고 하면서 이것을 군사력으로 분리하는 그런 공간으로 써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리고 이제 군사분계선을 졌을 때 여기에 그 당시에는 뭐 별게 없으니까 1292개의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하는 북한군하고 그 당시에 중국 인민지원군, 그 다음에 유엔사가 1년 동안 그 1292개의 말뚝을 확인해서 군사분계선을 정한 겁니다. 이것을 1970년대 초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1970년, 60년대 말에 이 작업을 하러 한국군이 들어갔을 때 북한군에서 여기다 사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여기가 교전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말뚝 1292개의 표식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말아라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쉽게 해서 예전에 이제 비무장지대 담력훈련이라고 각 그 북한군, 한국군 다 들어가면 이것들 다 뽑아서 옮겨놨습니다. 그게 나무 말뚝이죠. 나무 말뚝입니다. 그러니 그게 썩기도 하고. 예, 썩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180개 정도 남아있는데 그 위치도 사실상 정확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북한군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이 있고 한국군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이 있고 유엔사가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이 있습니다. 이 군사분계선이 비무장지대 3개가 있는데 다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한국군 군사분계선은 북쪽에 갖다 놓고 북한군 군사분계선은 남쪽에 갖다 놓고 이것이 막 겹치는 구간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자기네 북한군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에다가 국경선 방벽을 만들고 있네. 철책선을 쳐놓고. 그러면 어떤 지점은 추정하건대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분계선 남쪽에 이것이 설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국경선에,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에다가 철조망을 설치하러 들어오는데 우리 쪽 입장에서는 우리 측 MDL을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하고. 그러니 당연히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이것이 너무 고조가 막 돼서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군사적 고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적도 있는 상황인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러한 국경선을 작년까지 75%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당대회 끝나고 나머지 25% 구간을 하게 되면 이제 북한군이 국경선이 완료되면 아마도 국경선에서 이제 경계 근무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국경선을 이제 선포하는 순간 비무장지대는 없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북한 쪽 비무장지대가 없어집니다. 북한 쪽. 예, 북한 쪽 비무장지대는 없어지고 지금 우리 측 입장에서는 군사분계선하고 남쪽에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2km만 이제 비무장지대가 남쪽에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정전협정이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군사분계선도 없어졌고 북측 DMZ도 없어졌고. 자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전협정의 무실화. 정전협정이 무력화되고, 그 다음 윤석열 정부 때 여기를 이제 완충지대로 만들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가 돼 있으니 이게 이제 며칠 안 남았을 텐데 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
이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정전협정도 무력화됐고 9.19 군사합의도 파기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군의 그 국경선이 우리 군의 MDL 밑에 있다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긴장관계가 조성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당대회 일정을 자꾸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그 당대회에서 일단 추인되거나 선언이 되면 이게 그 국가 법제화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아마 국가 법제화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데 결과는 봐야겠지만. 그래서 하시는 말씀.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은 9.19 군사합의가 작년도에 복원이 됐어야 됐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질 텐데. 이게 당대회가 하는, 그러니까 북한한테 어떠한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서 이런 DMZ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무엇인가 우리가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9.19 군사합의의 그 적대 행위 중지, 완충구역의 복원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복원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당대회가 가는 거라 북한이 먼저 국경선을 발표하는 순간에 사실은 주도권을 이제 북한이 가져갈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된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 복원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9.19 군사합의의 복원 문제를 들어서 협상이 되고 진전이 되면 지금까지 이런 조치들도 다시 고백해서 뭔가 이제 또 수정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으면 점점 이제 수렁으로 빠지는 형국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2월 달에 당대회가 있고 3월 달에 이제 한미 연합 연습이 있고 4월 달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이 막 굉장히 국제적이고 중요한 이런 이벤트들이 막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무슨 카드를 갖고 할 거냐.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민간 무인기가 작년 9월 달에 보냈다 그러고 올해 1월 달에도 보내서 이것이 북한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대응할 때 우리가 알아볼게. 한국군이 안 보냈어. 민간이 보냈는지 확인해 볼게. 이렇게 우리 정부가 대응하게 되는데 만약에 비행금지 복원이 딱 되어 있었다면 이거 비행금지 구역이 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은 그런 거 보낸 거 없다. 너희도 비행금지 구역을 지켜라.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만약에 저기 우리가 넘어갔으면 우리 민간인도 위반한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겠다. 너희도 해라. 뭔가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평화적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수세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복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